어린이날 전에 여러분들 배웠던 것들 있죠, 그렇죠? 명사 배웠을 겁니다. 뭐 배웠어요? 복습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 어린이들랑 물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뭡니까? 명사였죠? 명사 꼬리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봐요. ty 좋았어. 또 or, er, ee, ons, month 다 잘했어. 꼬리를 잡아야지 품사가 보인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배워나갈 품사들도 꼬리를 잘 잡아주세요. 자, 명사는 어디 들어간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해주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자,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강두천인데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쏙. 고마워요. 네, 거의 자강두천. 쏙. SOC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약속을 지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순서 관부혁명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소부혁명. 이렇게 중요한 건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쪼개진다라 그랬죠? 공기 셀 수 있어요? 없어. 볼펜 셀 수 있죠. 단수 명사 셀 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앞에 붙이는 관사 두 개가 있었어요. 뭐랑 뭐? 어랑 언 있었어요. 공기 같은 거는 못 세니까 앞에 무관사로 쓴다라고 했죠. 중요한 거 제가 머리를 잡으면 뭐예요? 머리는 셀 수 있어 없어? 없어. 머치리는 불가산이랑 다닌다. 머리는 셀 수 없다. 기억나죠? 두 번째 셀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반의 학생, 우리 반의 의자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한숨 어떻게 쉬어요? few 많다, 많이 끝. 요거 기억하시고 한 개짜리들을 막 보는 거예요. 펜도 하나고 텀블러도 하나고 빨대도 하나네. 한 개짜리들을 가리키는 형용사 뭐뭐 있었어요? each, every, another 단수 줄여서 이 애들은 another 단수다.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이 애들은 다른 거 하나도 단수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끝. 이제 명사 끝났으니까 뭘 배우느냐? 그 명사를 대신하는 바로 대명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랑 저랑 강남역에 온 이유. 갑시다. 대명사는 뭐예요, 쌤? 대신 명사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대신 명사가 뭐예요, 쌤? 그냥 명사 대신 쓰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뭐 대신 쓰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명사를 왜 대신해서 써요, 선생님? 같은 명사를 계속 쓰면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뭐가 있다고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3번 이상 쓰면 듣기 싫어요. 맞죠? 나의 스마트폰, 너의 스마트폰, 우리의 스마트폰, 이게 스마트폰 이렇게 듣기 싫어. 그래서 이거, 저거, 요거라고 부르는 게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없는 세상은 끔찍하고 반복되고 지루할 거예요. 대명사를 잘 배워둬야 되겠죠? 인칭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쪼개지는데 1인칭은 나와 우리까지가 1인칭이에요. 뭐까지 1인칭이라고? 나도 1인칭이고 내가 갑자기 여러분 쪽으로 가서 우리가요 하는 순간 1인칭이에요. 그것도. 오케이? 근데 2인칭은 뭐냐면 너랑 너희들까지 싹 다.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너 그리고 너희들까지 싹 다 2인칭이에요. 그럼 3인칭은 나 너 빼고 나머지 싹 다. 이 교실에 없는 방금 전에 간 우리 지원쌤 3인칭이 되어버렸어요. 아시겠죠? 3인칭이요. 이 볼펜도 3인칭이에요.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끝. 이렇게 인칭을 쪼개는 이유 오는 자리와 오는 인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을 써줘야 된다. 이 말이겠죠. 어렸을 때 우리는 I, my, me, mine이라고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냉정하게 우리가 시험 칠 때 그 외운 거를 쓴 적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지. 왜? 잘못 외웠어. 세로로 외우세요. 세로로. 여러분들 내일 주말이잖아. 주말 동안에 세로로 외우세요. I, my, me, mine이 아니라 I, we, you, he, she, it, they 세로로 외워야 돼. 왜? 저 세로로 외워둬야지 저게 주어구나라고 찾을 수 있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품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주격이다. 주어라고 잡아내려면 이게 주어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세로로 외우시고 목적어 자리 들어오는 거는 목적격이에요. 세로로 외우시면 돼요. 주격이랑 목적격의 차이는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나라는 사람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I예요. 나라는 사람이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me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지 뭐.
요거는 걱정 안 해요. 우리 기본반이잖아. 제가 걱정하는 거 여기 소유격 동그라미. 소유격이 뭐냐면 누군가의 것이다라고 이 명사의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저께 배웠잖아요. 소부형 명할 때 소유격이 나왔다가 그 다음 뒤에 명사가 붙으면 이 명사가 누구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 뭐? 잘 보세요. This is my smartphone. This is our smartphone. This is your smartphone. This is his smartphone. 같은 명사를 써요? 안 써요? 계속 쓰지. 듣기 싫지. 그래서 바꾸는 게 바로 소유 대명사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스마트폰, 이것은 너의 스마트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내 거, 이거 너 거, 이거 우리 거, 이거 그 사람 거 이렇게 해버리는 게 소유 대명사예요. 소유권도 보여주면서 대명사로 바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소유권도 보여주면서 뭘로 쓴다고? 대명사로 바로 쓰는 거예요. 끝. 밑에 함정 카드 2개만 발동할게요. 함정 카드 his. 아우 함정이다. 왜? 소유격과 대명사, 소유 대명사 형태가 똑같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걔 자동차 진짜 좋더라. I like his car.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야, 걔 차 진짜 좋더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구조의 문장인데 이렇게만 해도 안정적이에요. I like his.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냥. 그래서 이 his를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is랑 비슷한 친구 한 놈이 더 있어. 야, 이거 회사 카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있죠. 회사 카드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company's card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야, 그 카드 누구 거야? 법카 회사 카드 맞죠? 꿀이잖아. 근데 이렇게만 해도 끝나요. 대명사로 돼요. 야, 그거 누구 거야? This is company's. 이렇게 말해도 돼. 왜? 어포스트로피하고 s가 붙으면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 형태가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본능적으로 선생님 his 뒤에 명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쌤 companies 이거 어포스트로피 s 뒤에 명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았어. 그리고 제기 대명사 같은 경우는 생김새를 보세요. 꼬리에 셀프가 붙어요. 셀브즈나 셀프가 붙어 있으면 제기 대명사예요. 요거는 이따 배우겠지만 보통 주어랑 목적어랑 형태가 동일할 때 쓰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인칭 대명사 끝냅시다. 자, 주어 자리 나와 있으면 주격이에요. 자, 그래서 주격. 근데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장. likes가 동사예요. 그런데 제니는 대명사예요.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이에요. 제니는. 그럼 얘는 대명사가 아니라 명사가 주어 자리 왔고 뒤에 you를 보세요. you는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 대신 쓰는 거니까 대명사지. 여기 his 대신에 her이 나와야 되겠죠? her appointment. 그녀의 약속. 누군가의 약속이야? 그녀의 약속이다. 이렇게. 앞에 Miss Jones가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소유격.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소유 대명사예요. 자, 볼게요. My idea was perfect. 여기 보면 my가 소유격이고요. idea가 명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너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거는 소유 대명사네요. 원래는 your idea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idea를 2번 써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너의 것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소유 대명사를 제일 처음 배우면 많이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잘 봐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러분 거 검정색이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정신 나갔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여러분 제 마스크 오늘 검정색이에요. 여러분 거 흰색이네? 이러면 제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의미하죠. 토익도 똑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소유 대명사를 쓸 수는 없어요. 앞에 언지를 줘야 돼요. 소유격이랑 명사가 나와야 뒤에 소유 대명사를 쓰는 게 국룰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소유 대명사가 온다? 그것은 오답일 확률이 겁나 높아요. 아시겠죠?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소유 대명사를 씁니까? 못 써.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소유 대명사가 존재하려면 소유격과 명사가 앞에 한번 툭 나올 것이다 라고 기억하면 좀 편합니다. 밑에 제기 대명사는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동일할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잘 봐요. consider 동그라미 쳐두시고 우리가 좋아하는 맥콜이랑 팝콘 할 때 consider네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네요. 주어랑 목적어랑 지금 가리킨 대상이 똑같아요. 미스터 행크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똑똑한 존재라고. 그래서
지금 미스터 행크가 생각하는 사람도 그 자신이기 때문에 himself가 여기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요거 조심하시고 이 강조 보통 수식어구로 쓰일 때인데요. 이 제기대명사가 수식어구로 쓰이면 보통 스스로, 알아서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그리고 예전에 구토익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by를 붙이는 게 조금 룰이었어요. 뭐를 붙인다고요? by를 붙이면 우리가 좀 익숙해지죠. by myself, by yourself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MZ세대 토익은요 이거 안 써요. 그냥 Jack himself planned this event 아니면 Jack planned this event himself 이렇게 그냥 해도 인정해줘야 돼요. 얘는 그냥 제기대명사로 쓰여서 강조용법, 스스로 알아서. 실제 토익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경우보다 강조용법으로 더 많이 나와요. 팟 7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 제기대명사 만나면 잘 기억해봐요. 스스로 알아서라는 표현. 자, 그럼 1단계 문제 빠르게 풀게요. 그냥 다 풀어버리세요. 1, 2, 3, 4, 5 웃으면서. 파이팅! 다 풀었죠? 아니구나. 30초 더 드릴게요. 30초. 너무 쪼았구나. 갑시다. 3번 보세요. 3번 좀 재밌는 문제. 3번 보면 킴과 그의 동료가 그의 고객들한테 말을 할 거래요. 그들 스스로겠어요? 그 스스로겠어요? 그들 스스로겠죠. 킴과 그의 동료가 복수기 때문에 요래 풀면 되고. 4번 이것도 재밌어요. Exchange student 교환 학생이에요. 그 대학교의 교환 학생들은 알아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Support.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Financially. 금융적으로. 교환 학생 갈 때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제 요구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그 재정적인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죠. 스스로라는 거예요. 정답은요. themselves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보통 이제 교환학생 통장 잔고 증명해야 되잖아요. 5번 같은 경우는 말해 뭐해. 랩탑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소유 대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올 수 없죠. 소유격이 나오고 명사가 나와야죠. 됐죠? 자, 몸 다 풀었고 이건 일종의 그냥 모닝콜 같은 거였어요. 지금부터 이제 찐으로 들어갈게요. 지시 형용사가 있고 지시 대명사가 있는데 지시 형용사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일단 this가 북을 가리키고 있고 that이 케이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이건 가까운 거, 이건 멀리 있는 거. Mr. 장은 이 책을 좋아해요. Mr. 장은 that 케이크를 좋아해요 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수 명사 앞에는 this랑 that을 쓰는구나 라고 기억하면 되고 단수뿐만 아니라 불가산 명사를 지시할 때도 this랑 that을 써주면 돼요. 불가산 명사일 때. 무슨 명사일 때? 맞아요. 그리고 밑을 보면 복수입니다. 복수 같은 경우는 these나 those를 써주는 거예요. these books, those cars 이렇게. 왜냐하면 뒤에가 복수기 때문에 these가 나왔고 복수기 때문에 those가 나왔는데 위에 있는 건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these, 멀리 있으면 those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시 형용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명사들을 모조리 지워요. 명사 실종 사건. 자, 그럼 원래 문장이 터져야 되잖아요. 맞죠? 명사는 쏙 들어간다며. sv.com에서 쏙 들어간 걸 다 빠졌는데 어떻게 문장이 완성되느냐? 얘들이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 그래요. 밑에 나오네. 지시 대명사. 방금 전에 배웠던 this나 that, those나 these 같은 친구들은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시험에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나올 때는 전치사 뒷자리를 비우고 내요. 항상 뭐 뒷자리를 비우고 낸다고요? 요래. then이 여기서 이제 전치사로 쓰였는데 해석을 하면 나의 책상은 깔끔해요. 내 매니저의 책상보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좋아하는 문장 구조는 My manager's desk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영어적 관점으로 보면 데스크를 두 번 쓰는 거를 싫어해요. 야, 왜 데스크를 두 번이나 써? 듣기 싫게. 그래? 그럼 데스크라고 하지 말고 그거라고 하지 뭐. 이렇게 대시 데스크를 가리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대시 누구 건지 모르니까 뒤에 소유권을 of로 정해가지고 소유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냐면 of my manager, 내 매니저의 거야 라는 표현으로서 써버렸죠. 소유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then 전치사 뒤에 앞에 나오는 이 명사들을 가리킬 때 명사들이 복수기 때문에 does가 나왔고 누구의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 of 전명구가 누구의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마 드시는 궁금증은 선생님 that이랑 does만 여러분들이 가렸으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맞아요. that이랑 does만 가렸으면 돼요. 왜냐면 this랑 these 같은 경우는요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생님 가까이 있는데요 지금? 아니 영어 문법적으로 한 단어 이상 떨어지면 멀리 있다라고 느껴서 전치사 뒤에 this나 these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만약에 온다라고 치면 구어체, else 안 그럼 여러분들 조금 굉장한 장문 문제에서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파트 5에서 then이나 이제 여러분들 이런 전치사 뒷자리가 비었다. 그럼 보통 that이나 dos로서 앞에 있는 걸 가리키면 돼요. 이게 파트 5에서 통하는 공식. 근데 제가 파트 7에서는 통한다라고 안 했어요. LC에서는 this랑 these도 잘 들어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RC 파트 5에서는 요게 통합니다. that이냐 dos냐. 기억. 그럼 즐겁게. 이것도 한 개 적어야 되겠다. 적어보세요. 상호 대명사라고 부르고 서로라는 표현이 돼요. 서로. 이건 특이하게 목적어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절대 주어 자리에 못 씁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혹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는 게 바로 each other, one another예요.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each other가 조금 더 유행했는데 요즘은 영자 뉴스만 봐도 one another를 더 많이 써요. 서로. 야, 니네 서로 얘기해. You should talk to each other. You should talk to one another. 훨씬 많이 써요. 오케이? 얘들은 상호 대명사로서 목적어 자리에만 옵니다. 어디 자리에 온다고요? 굿. 갑시다. 지시 대명사 끝났고 이제부터 부정 대명사 나오네요. 반갑다 부정 대명사야. 일단 부정 대명사, 부정 형용사 중에서 일단 some과 any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some과 any를 처음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얘는 보통 형용사로서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I need some help. 좀 도와줘. 혹은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idea. 어떤 것도 없어 라고 형용사로서 많이 쓰는 걸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뒤에 명사가 없다면 얘들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돼요. I need some. 이게 돼요. 문장이 안 틀려요. 문장적으로 돼요. I don't have any. 안 틀려요. 문장적으로 됩니다. 문법적으로. 이걸 보통 이제 상대방이 문맥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밑도 끝도 없이 나 좀 있어. 이렇게 안 하죠. 커피 마실래? 커피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좀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맥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some이 뭘 가리키는지 any가 뭘 나타내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이게 파트 7에 보통 나와요. 파트 7에 여러분 메시지 대화문 배웠어요? 텍스트 문자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잘 봐요. 대화할 때 나와요. I will have some 이렇게 말해버리면 다음 중 some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하면서 물어봐요. 파트 7에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이제 얘들이 대명사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돼요. some과 any는 대명사로서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런 문장에서 주어는 some of my pants에서 my pants가 주어가 아니라 some이 주어예요. some이. 이렇게.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근데 말 그대로 몇 개는 검정색이다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하면 이상하죠. 앞에 문장들 통해 가지고 우리 집에 셔츠가 많은데 오늘도 셔츠가 왔다 주문을 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검정색이다. 이런 식으로 문맥상 이어지는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some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some을 시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긍정문과 부정문이라는 건데 평소문에서는 some을 쓰고요. 부정문과 의문문 조건문에서는 any를 쓰거든요. 요거를 잊지 않게 기억을 해두시려면 우리가 이제 연애하기 전에 썸을 탈 때 긍정적으로 카톡을 많이 보내고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죠. 근데 나중에 부정적으로 싸울 때는 아니 하면서 싸우거든요. 보통 부끄러움은 잠깐 점수는 2년 갑니다. 아니 하고 싸우시고 썸은 긍정적으로 썸 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부정문과 긍정문의 차이는 명확하게 not이라는 거 이런 걸 써줘요. 안 그러면 no one 이런 식으로 막 써주거든요. none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냥 이게 없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이 수식어가 무조건 나와요. not, no, none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부정문이구나 any를 써야지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근데 잠깐 이 any라는 친구가 파트 5에서는 문법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쓸 거지만 any를 긍정문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적어두시면 돼요. any가 긍정문에 나오는 경우는요 강조예요. 해석은 보통 어느 무엇이라도 라고 말할 때 많이 써요. Any student will be happy. 어떤 학생이라도 행복할걸요? Any people will be possible. 누구나 가능성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파트 6 혹은 7에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any를 긍정문에 봤다고 놀라지 마세요. 어느 누구라도라는 표현으로서 강조라고 잡아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요거는 보통 이제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some과 any는 파트 5에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고 파트 6나 파트 7 위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정대명사 친구들이 여기 또 있네요. 이게 이제 찐이죠. one, the other, another, some, others, the others, other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를 해두면 편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이게 달걀이에요. 저랑 공부하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달걀 많이 그리거든요. 자, 지금 보면 여러분 달걀이 2개가 있어요. 맞죠? 달걀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란 달걀, 빨간 달걀이라고 해도 되고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달걀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문제점은 달걀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쓰기 싫거든. 그럼 제가 어떻게? 여러분 첫 번째 거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거 뭐예요?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달걀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첫 번째 것이라고 부를 때 부정대명사 one이란 걸 씁니다. 첫 번째 것. 됐죠? 근데 이거 두 번째 있는 것을 한국식 정서로는 보통 두 번째 거라고 부르는데 명확하게 이게 끝이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머지 하나. 그러면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the other라고 해요. 이게 선택지가 2개일 때 쓰는 전략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손을 오른손 왼손 들어보시고 손이 2개죠. 첫 번째 손을 뭐라고 불러요? One is right hand. 나머지 한 개를요. The other is left hand라고 부르면 돼요. 2개일 때는 항상. 몇 개일 때는요? 우리 반 스크린 2개 있죠. 첫 번째 스크린 뭐라고 불러요? One is the screen. The other is also screen. 끝. 이게 one과 the other는 보기 선택지가 2개일 때 그냥 쓰면 끝나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선택지가 2개인 상황보다 선택지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고민도 되고 후회도 하고 굉장히 그런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이제 2개 이상일 때의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
달걀이 아까는 2개였는데 지금은 2개 훨씬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번째 달걀부터 먼저 잡아야 되겠죠. 이 첫 번째 달걀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조건 원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달걀이 수백 개가 되고 수천 개가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건 무조건 뭐예요? 원이에요. 오, 좋아요. 그럼 다음 달걀을 뭐라고 부를까요? 다음 달걀 뭐라고 부를까요? 이 파란 아이 뭐라고 불러요? 얘는 어나더라고 불러야죠. 또 다른 하나니까요. the other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아니잖아. 또 있어. 예, 강해 보이는 이 아이.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겠어? 어나더라고. 눈치챘구나. 또 다른 하나는 무조건 어나더라고 불러주면 돼요. 또 들어갑니다. 그럼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 자,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잘했어. 이제 안 해도 되겠지. 다음 것도 어나더고 다음 것도 어나더고 다음 것도 어나더요. 다 어나더요. 하다가 마지막 아이 큰 게 왔네요. 어나더 하다가 마지막 아이가 왔어. 이 아이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러줘야 돼요? 맞아요. 나머지 하나니까 the other라고 불러줘야 돼요. 예, 끝이. 이거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게 전체 보기가 2개일 때랑 전체 보기가 여러 개일 때 세는 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과 the other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another로 시작해서 원으로 시작해서 another로 치다가 마지막에 the other로 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해볼까? 우리 교실의 첫 번째 학생 뭐라고 불러? 두 번째 학생, 그 다음 학생, 그 다음 쭉 다 셌어. 그리고 마지막 학생 the other 끝났죠. 근데 문제점이 있어. 언제 다 세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요. 첫 번째 범위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범위예요. 첫 번째 범위 몇 명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아까 배웠어. 긍정문에서 이거야. 이때 썸을 쓰는 거지. 첫 번째 범위를 그냥 썸이라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무서운 게 무조건 썸으로 안 잡아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 교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첫 번째 범위를 썸이라고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기 싫으면 제 기준 오른쪽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썸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썸이라고는 안 잡아도 돼. 근데 첫 번째 범위를 설정하고 싶다면 썸으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또 문제점이 있어. 첫 번째 범위를 잡았는데 두 번째 범위가 지금 남았잖아. 그럼 또 남았으면 두 번째 범위를 잡아줘야지. 두 번째 범위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others라고 불러요. 또 다른 몇몇이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몇몇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others라고 불러요. 또 다른 몇몇. 우리 반으로 치면 자, 제 기준 오른쪽 학생들 썸이라고 잡았어요. 그 다음에 저 왼쪽 편 학생들을 남겨놓고 가운데 학생들을 딱 잡고 싶어. 이 학생들을 뭐라고 불러요? others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남았잖아. 마지막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분단이 남았어.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딱 그룹을 잡았어요. 그럼 나머지들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잡으면 돼? the others 이거지. 나머지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아까 제가 나머지를 the other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나머지 한 개를. 나머지가 한 개 이상 되면 제가 뭐를 붙였어요? the others를 붙였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더. 나머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부정대명사에선 더예요. 더. 이해했나요? 부정대명사에서 나머지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더예요. 그 나머지가 한 개면 the other, 나머지가 한 개 이상이면 the others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나머지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요거를 오늘 제대로 배워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공부하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홈워크 풀 때도 절대 헷갈리지 말고 야무지게 꼭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 공부 끝났으니까 2단계 문제를 웃으면서 조금 풀어보셔야 되겠는데요. 1번, 2번, 3번 정도 한번 풀어볼까요? 쉽네요. 오늘 2단계 좀 쉽네요. 2단계 1번, 2번, 3번.
30초 남았어요. 다 풀었어요. 3번까지. 다 풀었으면 4번, 5번, 6번 다 푸세요. 어차피 오늘 집에 가서 다 풀어야 되는데. 갑시다. 1번. 와우. 잘 봐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but이 튀어나왔죠. 접속사. 그리고 뒤에 was가 동사예요. 그럼 plan이 주어겠네요. 명사니까. 그럼 이 plan을 꾸며줄 수 있는 친구, 관부형명 중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plan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plan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니까 보기 중에 쓸 수 있는 정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단수이자 형용사. 정답은 D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this가 형용사로 쓰였지만 플랜이 만약에 없다라면 얘가 대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배웠잖아요. 우리 여러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저한테 다 말해줘요. 절, 대명동 두고. 걔가 얘잖아 지금 대명사. 2번 아주 재밌네. 마케팅 디파트먼트 밑줄 쫙. 저는 이걸 첫 번째 범위라고 잡았어요. 마케팅 부서. 우리 회사라는 곳은 부서가 많죠. 마케팅, 법무부서가 있고 여러분들 재무부서, 회계부서, 광고부서 다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범위예요. support, 지지하는 거예요. outsourcing, 외주 업체예요. 외주 업체 쓰는 거. 그러나 그러면 지지하다의 반대는 반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반대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것을 마케팅 부서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원은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맞죠? 그리고 뒤에 어나더나 디아더나 아더스 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oppose라는 게 동사가 나왔고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는 복수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수일치를 안 배우긴 했지만 동사에 s가 붙으면 단수고 동사 s가 안 붙으면 복수니까 이 oppose 앞자리는 복수 주어가 나와야 돼요. 보기 중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뜻하는 복수의 부정대명사 뭐예요? C. 요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마케팅 부서는 찬성했고 다른 몇몇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왜? 더가 안 붙었으니까. 그래서 자 마케팅은 일단 찬성했고 다른 몇몇은 반대했는데 그 중에 몇몇은 기권을 해버렸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뒤에 더 붙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보통 파트 7의 3중 지문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not true 문제 배웠어요? not true 문제? 아직 안 배웠어요. not true 문제를 배우면 다음 중 지문에 언급된 사실과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그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 없다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부서가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추론 문제 조금 어렵긴 한데 not true. 3번 갈까요? 재밌네요. from이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보기 중에 명사 대신에 이제 대명사를 넣어달라 이 말이네요. 그리고 뒤에 of가 나와서 누군가의 것인지 보여주고 있죠. 소유권으로. 그럼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 앞에 나와 있는 her accomplishment, 그녀의 성과라는 거겠죠. 이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니까 these 아니면 those가 올 수 있는데 보통 한 단어 이상 떨어져 있으면 제가 these를 못 쓴다라고 했죠. those, A, 이래 딱 풀면 돼요. 됐죠? 이래 하면 돼요. 굿! 자, 대명사 문제 푸는 요령 펼쳐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봐요. 대명사 문제 푸는 요령은 인칭 대명사는 위치를 잘 보자. 왜냐하면 격이 다 다르니까요.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은 주격, 동사 기준으로 동사 뒤에 오는 거 목적격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지면 소유 대명사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명사가 쏙 들어간다라는 것은 대명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의 뒷자리에 쏙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 부정대명사를 셀 때는 반드시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야 해요.
전체 개수가 2개다. 그럼 원이랑 디아덜로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전체 개수가 2개 이상이다. 그럼 그때 그 사이에 어나더만 넣으면 돼요. 할 수 있겠죠? 파이팅! 자, 그리고 여러분들 this랑 these, that과 those는 지시 형용사뿐만 아니라 지시 대명사로도 자주 쓰인다라는 점 기억하면서 재밌는 거, 보통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우리가 절대명동 두부라고 배웠으니까 주어 자리 절대명동 두부, 보호 자리 절대명동 두부, 목적어 자리 절대명동 두부, 그리고 전치사 뒷자리에 절대명동 두부 해서 대명사가 들어가는 장소가 동사 빼고 다 들어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살짝 원론적인 내용이었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2번, 3번 풀고 저랑 이제 문법은 끝을 내고 단어로 가면 되겠다. 2번, 3번 푸세요. 삼 3단계니까 집중해서 풀어봐요. 둘 다 맞춰봐요. 갑시다. 다 풀었어요? 2번에 여러분들 잘 보면 여기에서 살짝 막혔을 수도 있어요. 에어라인 마일스가 뭐지? 마일리지요. 마일리지를 그냥 세련되게 miles, 에어라인 miles, 항공사 마일리지. 이게 주어고 usually가 부사고 expire가 동사예요. 여러분 요거는 보통 만료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분도가 무슨 뜻이에요? 비록 일지라도라는 거죠. 즉 만료되다. 근데 그 만료되다의 반대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뒤에는 자 그럼 쭉 보도록 할까요? After a given period. 아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항공사 마일리지는 보통 만료돼요. 그러나 존커스에서 배부하는 그런 마일리지는요, do not, 그렇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튀어나와야 되는 거, 여기에 이제 튀어나와야 될 게 이제 주어 자리가 되면서 스스로 여러분들께서 앞에 있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앞에 있는 miles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지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면 대시입니까? 도즈입니까? 도즈로 받아버리고 offered by John Curse Incorporated가 도즈를 꾸며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이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도즈를 꾸며주는 분사구 형태네요. 어렵긴 했어.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수거를 아는 사람들이 보통 맞추거든요. on their own, 정답은 B예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on 누구누구 on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야 너 요즘에 뭐 어떻게 용돈 받고 다녀 혼자 너가 알아서 벌어 살아? I'm on my own. 나 독립했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스스로 알아서 독립적으로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해석을 해보면 신입사원들은 허가되지 않아요. 그 베이커리 머시너리, 기계들을, 빵 만드는 기계들을 혼자 쓰는 게 안 돼! 라는 겁니다. 뭐뭐 하기 전까지. 그들이 certified, 자격을 이제 받기 전까지는요.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고 on their own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해 주세요. on 누구누구 on, 스스로 알아서 독립적으로. 끝. 됐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너무 힘들면 여러분들께서 on themselves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전치사 뒷자리라서 on themselves가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그렇게 되면 본인의 몸에 기계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빵을 만드는 기계가 내 몸에 있으면 이게 더 통하는 건데, 우리가 아직 AI는 아니잖아요. 맞죠? AI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B. 오케이, 3단계 문제도 주말 동안에 웃으면서 풀어보시고, 지금부터는 단어 갑시다. 파이팅!
중에서 마지막 한번 지났습니다. 이분이 불러줘요. 일 분 남았습니다. 네. 삼십 초 남았어요. 갑시다. 1번. 일단 1번 문제를 풀려면 conducted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수행하다. 그러면 be conducted는 시행되다. 뭐가 시행되네? 학교로부터 새로운 gym,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겠죠. 와우.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머니. 그럼 정답은 fundraising. 자선 행사, 모금 행사, 기금 행사. sightseeing tour. 이게 뭐 걸어다니면서 이제 보는 거죠, 맞죠? 다양한 경치들을. 경치 이제 보는 이 투어가 뭐 될 거래요. 후에 런치 브레이크 이후에 다시 시작될 것이에요. 정답은요. C예요. 잘했어요. 여러분들 영문 이력서 resume라고 많이 하거든요. resume. 그거는 명사고요. resume 동사 resume
재개되다라는 표현이에요. resume, resume 둘 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괜찮나요? 오, 단어장에서 배웠어요? 오, 좋습니다. 유진. 3번 갑시다. Steak and cocktail. 스테이크랑 칵테일은 will be served. 이제 음식이 이제 부여가 된다라는 거겠죠? 어디에서요? 연회. 정답은 B겠죠. 연회장, banquet. 연회장에서라는 표현이 되겠죠. 계속 갑니다. 4번. 고통을 받았네요. 이 업계가 뭐뭐 때문에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 때문에 보통 어떤 거를 고통을 받았냐면 여기 있네요. 감소, 쇠퇴. 정답은 decline. 안 좋은 걸로 고통을 받죠. 5번. Only two of the candidates. 아하. 2명, 그 많은 지원자들 중 2명만 어떤 상태였어요. 그 자리를 위해서. 그러나 회사가 looking for a third. 세 번째, 그 다음 사람들을 좀 찾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일단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qualified, A, 자격을 갖췄다라는 거겠죠. 6번. worry, 걱정했다라는 거죠. 걱정해서 IT 컨설턴트를 뽑았어요. 네트워크도 나오네요. 그럼 정답은요? 맞습니다. security, 보안을 걱정해야죠. 거의 다 봤어. 7번. 클라이언트는 거절했다 동그라미.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 보니까 묘사했네요. 상품을 잘 묘사했으면 거절했겠어요? 못 묘사했겠지. 보기 중에 못 묘사했다. 뭐예요? A. incorrectly. 잘못 묘사했다라는 거였죠. 8번. There will be. 뭐가 있을 거래요. To show. 보여주나 보네요. 어떻게 그 조립식 가구를 완성시키는지, 조립하는지에 대해서 시연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demonstration. 9번. Ashford가 has served for 3 연속적인 3년. 정답은 consecutive. 10번 갑니다. board. 이사회예요. 이사회는 미팅을 어떻게 했어요? 때문에 거기 회장님이 지금 타운 밖으로 나가가지고 도시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연기하는 거밖에 없겠죠. 정답은요. B. postpone. 아주 잘 하시네. 11번. flight reservation. 항공기 예약이 어떻게 됐고 그러나 아직 안 했어요. 호텔은. 그러면 반대. 안 했어요의 반대는 했다라는 거죠. 정답은요. confirm했다. 12번. There was 그곳에는 any merchandise. 느낌이 좀 있네요. merchandise가 남았다라고 얘기했어요. merchandise가 뭐냐면 우리 스벅 MD라고 부를 때 그 부르는 merchandise. 여러분 이 상업 용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트 세일을 하고 나서 거의 안 남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요. hardly.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any가 지금 튀어나왔다라는 겁니다. 거의 안 남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제대로 해보자면 대명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명사 대신한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아마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그 부정대명사 부분일 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둬요. 이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제가 대명사로서 열심히 알려줬죠. 근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오면 형용사로서 바뀔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일단 이거 대명사로 기억을 해두시고 얘들이 형용사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홈워크 잘 푸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제가 파트 6도 준비했어요. 월요일날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주말 잘 보내시고